안녕하세요. 세상의 핫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에 있던 구스타포 페트로 대통령의 비자를 미국이 취소해 버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비자가 취소되는 일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초유의 사태죠. 일반적으로 현직 대통령은 외교관 면책 특권에 준하는 국제법상의 보호와 예우를 받거든요. 방문국의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비자를 취소하는 행위는 해당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이자 적대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보통 일반론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페트로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별로 신경 안 써. 나 유럽 시민권도 있어서 괜찮아 라면서 아주 쿨한 태도를 보였던 거죠. 오늘은 이 황당한 사건이 도대체 왜 벌어진 건지, 그리고 이 사건의 배경에는 어떤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숨어져 있는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참고로 페트로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엇갈립니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무장 게릴라 출신이 대통령이 된 건 위험하다고 하고, 옹호하는 쪽에서는 불평등을 바로잡고 독립 외교를 시도하는 상징적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 상반된 평가가 왜 나오는지 그 배경을 깊이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비자 취소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는 페트로 대통령의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한 시위에 참석해서 이런 연설을 했거든요. 미군 병사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불복종하십시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미국 정부는 폭력을 선동하는 무모한 행위라며 초강수를 둡니다. 바로 비자를 취소해버린 거죠. 한 나라의 국가 원수에게는 정말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페트로 대통령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콜롬비아와 이탈리아의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이탈리아 사람이라서 이탈리아 시민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비자 없이 입고 갈 수 있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콜롬비아 대통령의 비자는 취소됐지만 이탈리아 국민 구스타포의 미국 입국길은 열려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외교적 모욕에도 동요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단순히 말실수로 인한 해프닝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사실 예고된 충돌이었어요. 콜롬비아 역사상 최초로 탄생한 변화를 외치는 정부와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 정부 사이에 갈등이 터져나온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페트로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콜롬비아의 오랜 역사를 뒤흔들고 당선된 인물입니다. 그가 왜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지, 그리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콜롬비아의 상황은 어땠는지 알아야만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자, 콜롬비아의 최초의 변화를 외치는 대통령 구스타포 페트로.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처럼 거대한 역사의 한복판에 서게 된 걸까요? 그의 삶은 마치 극적인 굴곡을 이어온 파란만장한 여정이었습니다. 페트로 대통령의 젊은 시절을 이야기하려면 M19라는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M19는 당시 콜롬비아에 있던 여러 무장단체, 즉 게릴라 조직 중 하나였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깊은 산속 정글에서 활동하는 게릴라가 아니라 주로 도시에서 활동하던 아주 특이하고 상징적인 조직이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극적이었냐면 자신들의 창설을 세상에 알린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콜롬비아의 독립 영웅 시몬 볼리바르의 칼을 박물관에서 훔친 것이었거든요.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유가 찾아오면 이 칼을 돌려주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뭔가 한편의 쇼 같지 않나요? 페트로 대통령은 당시 극심한 사회 불평등을 바꿔보겠다는 열망에 불타던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 M19의 일원이 되어 무장투쟁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물론 이들의 활동이 낭만적이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대법원을 점거했다가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끔찍한 비극, 정의의 궁전 점거 사건의 중심에 서기도 했으니까요. 콜롬비아의 내전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바로 그 이후의 선택입니다. M19는 콜롬비아의 수많은 무장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는 총을 내려놓고 대화하자며 정부와 평화협상에 나섰고, 성공적으로 무기를 버리고 M19 민주연합이라는 합법적인 정당으로 변신합니다.
페트로는 바로 이 평화의 길을 따라 국회의원, 상원의원, 그리고 수도 보고타의 시장을 거치며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증명해냈고 마침내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즉, 그의 삶은 무력투쟁에서 제도권 정치로라는 콜롬비아 현대사의 변화를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사례였습니다. 콜롬비아는 지난 수십 년, 아니 거의 역사 내내 한쪽의 흐름이 정치를 지배해 왔습니다. 이쪽은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전통적인 강대 국가의 동맹,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력이었죠. 소수의 부유한 가문과 대지주, 기업가들이 이 흐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추구한 안정 속에서 경제가 성장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아주 짙고 어두웠어요. 그 짙고 어두운 그림자 중에서 콜롬비아 현대사의 가장 끔찍한 비극으로 꼽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가짜 양성 스캔들이라고 불리는 일입니다. 가짜 양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시죠?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 무고한 민간인을 죽여놓고 적군 게릴라를 사살한 것처럼 꾸민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죠. 당시 콜롬비아 정부는 무장단체와의 전쟁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적군을 사살하면 포상금이나 휴가 같은 보상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성과에 눈이 먼 일부 군인들이 실제 전투를 치르는 대신 더 쉬운 방법을 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시 외곽의 가난한 동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접근해서 깨어낸 뒤 외딴 곳으로 데려가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게릴라 군복을 입히고 총을 손에 쥐어준 뒤 마치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한 것처럼 사진을 찍어 보고한 거죠. 이런 식으로 희생된 민간인이 무려 수천 명에 달합니다. 멀쩡히 일자리를 구하러 나갔던 아들이 몇 주 뒤에 차가운 시신이 되어 나타나서는 마약 밀매에 연루된 위험한 게릴라라는 누명까지 쓰게 된 겁니다. 이 끔찍한 진실은 소아차의 어머니들이라는 평범한 어머니들의 용기 덕분에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들들이 동시에 사라진 것을 이상하게 여긴 어머니들이 아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 전국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혀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게릴라 시신들이 바로 자신들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거죠. 어머니들의 이 절규는 콜롬비아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안정과 질서의 민낯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평화였냐는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죠. 바로 이런 비극들이 수십 년간 쌓이고 쌓여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대한 변화의 열망을 만들어냈고 그 열망이 결국 구스타포 페트로를 대통령 자리로 밀어올린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비극과 내전이 반세기가 넘도록 계속될 수 있었을까요? 그 기나긴 전쟁을 치를 돈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에 바로 콜롬비아 현대사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자 비극의 근원 코카인이 있습니다. 콜롬비아 내전은 이 하얀 가루를 자양분 삼아 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좌파 게릴라는 자신들의 혁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코카나무를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세금을 걷거나 마약상들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돈의 맛을 본 이들은 점점 더 깊숙이 마약 산업에 발을 담그게 되죠. 그러자 이들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조직된 우익 민병대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마약 카르텔과 손을 잡고 거대한 마약 제국을 건설하며 자신들의 세력을 키웠습니다. 게릴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던 이들이 사실은 똑같이 마약으로 돈을 버는 범죄 집단이었던 셈이죠. 결국 좌파 게릴라, 우익 민병대, 정부군이라는 이 비극적인 전쟁은 사실상 누가 더 많은 코카인 유통망을 차지하는가를 둘러싼 이권 다툼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마약 자금은 정치인, 판사, 군인, 경찰 할 것 없이 국가 시스템 전체를 썩게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마약에 중독되어 버린 이른바 나르코스테이트의 그림자가 콜롬비아를 뒤덮은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이 등장합니다. 미국은 자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을 막겠다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플랜 콜롬비아 같은 정책을 통해 어마어마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콜롬비아 정부에 쏟아부었죠.
하지만 이 강경 일변도의 정책은 코카나무 밭에 독한 농약을 뿌려대며 농민들의 삶을 파괴했을 뿐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진 못했습니다. 이처럼 실패로 돌아간 마약과의 전쟁의 역사, 이것이 바로 페트로 대통령이 이제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부와 토지가 소수에게만 집중되면서 콜롬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중 하나가 됐고요.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저항하는 무장단체들이 생겨나자 이들을 소탕한다는 명분 아래 수십 년간 내전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군이 무모한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성과를 부풀리는 끔찍한 인권 유린이 벌어졌고 정치인들이 폭력 조직과 손잡는 부패 스캔들도 끊이지 않았죠. 국민들은 안정이라는 말 뒤에 가려진 불평등과 폭력, 부패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2021년 당시 정부의 세금 인상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전국 시위가 벌어진 건데요. 이건 단순한 시위를 넘어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거대한 외침이었습니다. 바로 이 변화에 대한 열망을 등에 업고 등장한 인물이 바로 구스타보 페트로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그는 사회적 평등과 대화를 통한 평화를 외쳤습니다.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총이 아닌 대화로 평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죠. 젊은 시절 무장단체 활동 경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지만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그 두려움을 넘어선 겁니다. 결국 콜롬비아 국민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변화와 개혁을 외치는 사람을 자신들의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페트로 대통령을 둘러싼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입니다.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장 게릴라 출신이라는 과거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석유, 가스 산업을 축소하고 복지를 늘리려는 정책은 재정 불안을 부르고 무엇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불필요하게 악화시켜 국가 이익을 해치고 있다. 반대로 그를 옹호한 사람들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은 총을 내려놓고 제도 정치로 들어온 상징이다. 극심한 불평등을 줄이고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또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추구하는 건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길이다. 즉 페트로라는 인물은 단순한 대통령이 아니라 콜롬비아 사회의 갈등과 희망을 동시에 드러내는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비자 취소 사건으로 돌아와 볼까요? 왜 페트로 대통령이 그런 돌발 발언을 했는지, 왜 미국과 계속해서 각을 세우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성향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기득권 중심의 질서에 저항하고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가려는 그의 정치적 신념과 역사적 배경이 담겨 있는 거죠. 마약 정책부터 외교 노선까지 그는 기존의 콜롬비아가 걸어왔던 길을 하나씩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기존 질서의 중심에 있던 미국과 충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비자 취소 사태는 한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현재의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